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비문학에 대해서 개념 정리했던 것들, 그리고 본문 봤던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총 25문제 유형이고요. 여기 제시된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처음 보는 지문에 비해서는 적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문학보다는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신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1번 유형의 문제들은 가와 같은 글이라고 했을 때 그 가의 글의 종류가 뭔지를 우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목이 눈으로 씹는 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글이죠. 우리가 이 글 봤지만 텔레비전이 워낙에 중독성이 강한 그러한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적인 시청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논설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설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주장하는 글이니까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하며 읽어야 되겠죠? 자, 1번 등장인물의 갈등 양상을 파악하며 읽는다. 갈등 양상을 파악하며 읽는 건 소설이죠. 2번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하며 읽는다. 이게 바로 논설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3번 제시된 정보의 사실성을 파악하며 읽는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글을 우리가 설명문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 사용된 단어들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함축적인 단어가 제시되는 것은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논설문이 되겠죠. 2번 가에서 기역부터 리을 중 의미하는 것이 다른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기역부터 리을을 보니까 똑같이 생긴 상자, 눈으로 씹는 껌, 텔레비전, 불쌍한 포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지금 비유한 표현들의 원래 의미를 찾자라고 하는 건데요. 10억 이상의 인간이 똑같이 생긴 상자 앞에 앉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이 생긴 상자는 텔레비전을 얘기하죠. 니은, 눈으로 씹는 껌,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거 텔레비전이죠. 디귿, 텔레비전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리을, 불쌍한 포로의 신세. 이 불쌍한 포로의 신세는 텔레비전에게 끌려다니는 중독된 시청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건 중독된 시청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3번 가에서 글쓴이가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씹는 껌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부터도 알 수 있지만 글쓴이는 텔레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판적이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에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나를 읽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 하고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논설문이라고 정리했고요. 나 같은 경우 현대사회와 과학이라고 하는 이 글도 역시 논설문입니다. 그럼 가와 나 모두 다 논설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1번 제시된 정보의 사실성을 파악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성 파악하는 건 설명문이죠. 2번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근거를 파악하는 건 논설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3번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는 건 소설이라거나 아니면 수필 등 등장인물이 제시되는 글을 말하고요. 4번 그래서 리듬감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며 읽는다. 리듬감 하면 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논설문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번이나 4번 유형의 문제를 보면서 1번, 1번, 4번이 문제가 비슷하네 라고 느끼셨다면 정답이고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실제로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4번 같은 유형은 가와 나의 본문이 그나마 공교롭게 둘 다 논설문이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가, 나의 글의 종류가 완전 다른 글인 경우에는요. 한 가지의 글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글의 개념, 각 글 갈래에 대한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5번 나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걸 줄여서 주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라고 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대사회와 과학 이 글은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본문이니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있는 과학과 지식인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멀어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현상이고 우리들은 일반 대중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현대사회의 과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글쓴이의 주장이었어요. 자, 1번 봅시다. 지식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정확하게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봅니다. 6번, 가에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된 설명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가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밀이라고 하는 설명문이고요. 한지가 질기고 수명이 오래가고 빛과 바람, 습기와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친화력이 강하고 등등 한지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양지는 바람이 통하지 않고 습기에 대한 친화력도 한지에 비해 약하대요. 그러면 지금 양지에 대한 특성이 한지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 특성을 보여주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대조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대조의 설명 방식은 정답 3번이네요. 7번 봅니다. 가 나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물었죠. 자, 이 글의 가는요.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밀 설명문입니다. 나는요. 표준어와 방언 이것도 역시 설명문입니다. 그럼 가와 나 모두 설명문이고 1번부터 정리를 해보면 객관적인 글이다. 설명문은 객관적인 글 맞습니다. 2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문은 정보 전달이 목적 맞습니다. 3번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다. 설명문을 쓰려면 가급적이면 쉽고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써야겠죠? 4번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가 정해진 글이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가 정해진 이 4번은요. 뭘 얘기하냐면 건의문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8번 나에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사용된 설명 방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보니까요. 표준어와 방언이라고 하는 설명문이고요.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이 사용했던 고유 언어를 한국어라 한다. 국민 입장에선 국어라고 한다. 국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사용하는 동안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 말을 방언이라고 한다. 방언의 뜻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언하고 표준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죠. 그럼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1, 2, 3, 4번 중에 정의입니다. 9번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한지의 우수성이 아닌 것. 자, 실제로 9번 유형의 문제들이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종종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몇 분들은 저희가 그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지의 우수성을 다 암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준 가 본문 안에는요. 이 답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한지의 우수성 찾아볼게요. 가에 보면 질기고 수명이 오래간다라는 내용 나와 있거든요. 자, 1번 질기고 수명이 오래간다. 정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온성과 통풍성이 뛰어나다라는 내용 나오는데 2번 보온성과 통풍성이 뛰어나다도 우수성 맞습니다. 자, 3번 아래로 쭉 내려오다 보면 한지는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습도 조절의 역할을 한대요. 자, 4번에 보면 습도 조절의 역할을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3번 기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건 바로 한지가 아니라 양지입니다. 한지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없고 그만큼 값도 비싸죠. 자, 10번 위 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 글은 신문과 진실이라고 나타나 있죠. 지금 여기에 위 글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 글을 가로 바꿔주십시오. 이게 지금 기출문제를 제가 그대로 넣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약간 문제를 넣을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위 글이 아니라 가 글입니다. 자, 가 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거 실제 기출문제고요. 이 문제 유형이 아까 선생님이 만들어서 보여줬던 1번이나 4번 유형의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자, 일단
가 글이 논설문이라는 걸 알아두고 1번부터 봅시다. 글의 내용을 상상하며 읽는다. 보통 상상하며 읽는 건요.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희곡이나 등등 문학작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번 글쓴이의 개성을 파악한다. 개성이 드러나는 글은 수필입니다. 3번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한다. 근거가 담겨있는 글이 바로 주장하는 글이니까 이게 바로 논설문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4번 글에 나타난 운율을 파악해라. 운율 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논설문에 해당하는 3번이죠. 11번 나글에 나타난 표준어의 가치가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 11번 내용도요. 나글을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밑줄 그어서 체크해서 없애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나글에 보면 표준어를 정해서 쓰면 모든 국민이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1번에 대한 내용 나오죠? 통합이 용이해진다. 그리고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번에 지식이나 정보 얻을 수 있다 나오죠? 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국어 순화에도 기여한다. 국어 순화에 기여한다. 4번에 있죠? 그럼 3번. 타 지역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방언입니다. 3번은 방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2번. 나글의 A에 사용된 설명 방식. 방언 중에서 지역적 요인에 의한 걸 지역방언, 사회적 요인에 의한 걸 사회방언이라고 얘기한다. 자, 지금 방언을 종류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제가 종류로 나눈 건 분류라 그랬죠. 그래서 분류에 해당하는 걸 정답 찾으면 3번. 자, 13번 봅니다. 가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13번 유형의 문제도 역시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1번, 진실 보도를 막는 외부 세력이 있다. 자, 조심하셔야 할게요. 주제라고 하는 건 이 글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13번에 해당하는 1, 2, 3, 4번에 있는 내용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글 중에, 맞는 말 중에 이 글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생각만 골라라 라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번, 진실 보도를 막는 외부 세력이 있다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그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2번,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순환과 형극의 길을 걷는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글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3번, 신문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겠죠. 주제겠죠. 4번, 기자는 전체보다 부분을 보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자, 그럼 4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기자는 부분보다 전체를 보고 글을 작성해야 한다가 올바른 표현이겠죠. 자, 14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끄러우셨죠? 자, 기억부터 리을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유형의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럼 각각의 단어들을 다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느냐, 각각의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미숙하다라고 할 때 미숙은 일에 익숙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지금 비슷한 의미인 것 같고요. 2번,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 이 유리라는 건요,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나에게 순환이 온다, 순환을 견디다라고 했을 때 순환은요,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었다라는 거죠. 4번, 리을의 왜곡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했을 때 왜곡이라는 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비틀어서 그릇되게 전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4번에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라고 했으니까 14번의 정답은 4번이겠죠. 자, 15번. 다음에서 언론인이 진실 보도를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진실보도 가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242페이지에 신문과 진실에서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길 한번 5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진실보도는 일반적으로 순환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다음 줄.
형극의 길과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왜냐? 수많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그러한 압박들을 견뎌야 되니까 순환이고 고통이고 형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순환, 2번 형극, 3번 고독, 4번 왜곡. 왜곡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제 245페이지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글에 사용된 내용과 설명 방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 한 거 묻습니다. 1번, 글을 읽는 이유들을 가해서 이런 이유, 이런 이유, 이런 이유 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그럼 나열하고 있는 건 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2번, 등산을 하는 이유, 글을 읽는 이유가 같다 그랬죠? 글이 여기에 있어서, 산이 저기에 있어서 비교입니다. 3번, 글을 읽는다는 것. 글을 읽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정의의 설명 방식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글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그냥 풀이를 해주고 있는 중이지 정의의 방식은 아닙니다. 자, 4번. 글을 읽는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 1번에서 정리했지만 어떤 이유, 뭐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뭐 교양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열거입니다. 17번. 나에서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식이라고 했는데 기억을 보니까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모두 언어로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리와 문자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7번의 지금 내용,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걸 보니까 4번, 대조의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나의 니은과 같은 구성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나의 니은을 보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에 해당하는 니은은요. 처음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설명 대상을 소개하거나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목적이나 의도 등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뭐에 대해 설명할 거다라고 암시해 주기도 하고요. 자, 1번 설명 대상 소개하고요. 2번 독자 호기심도 유발하죠. 3번 설명할 이유나 동기나 대상을 소개하기도 하죠. 4번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중간 부분에 오는 내용입니다. 자, 19번 가나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가의 읽기란 무엇인가는 설명문이고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도 둘 다 설명문입니다. (1번) 글의 짜임과 전개 방법을 파악하며 읽는다. 처음, 중간, 끝 파악하고 전개 방법, 설명 방법, 아까 봤던 열거, 비교, 정의 이런 것들 파악해야죠. 2번 제시된 정보가 사실인지 파악한다. 해야죠. 3번 등장인물 심리에 공감해야 하는 것들은요. 소설이나 수필 같은 문학작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0번. 글의 종류에 따른 읽기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시 같은 경우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 파악해야 되겠죠. 2번 소설. 작품 속의 장면, 인물을 상상해야 되겠죠. 3번 논설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파악해야 되겠죠. 4번 설명문. 글쓴이의 주장? 주장을 정리하며 읽어야 하는 건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21번.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봅시다. 1. 논설문은 독자를 설득하는 글 맞습니다. 2번. 설명문은 평이한, 쉬운 단어로 써야 되죠. 맞습니다. 3번. 논설문은 장면 분위기를 파악하라고요. 장면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앞서서 봤던 문학작품들입니다. 시나 소설 같은 경우. 4번 설명문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 맞고요. 자, 22번 봅니다. 기억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억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접속사를 파악을 하려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텔레비전을 잘 활용하면 민주주의 실현을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 앞은 원인이고 뒤는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을 지금 찾아보게 되면 비록, 따라서, 그러나, 하지만 중에 따라서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되겠죠. 23번 위 글에서 텔레비전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는 이라고 했는데 제목 자체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친구처럼 긍정적으로 여기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럼 긍정적인 답은 2번이죠. 24번 이건 기출문제고요. 다음에서 건의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건의문의 내용을 쭉 봤을 때 글쓴이가 요청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찾으셔야 되는데 요구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근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과속 방지턱을 취해주세요. 그건 왜 필요하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등하교 하는데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앞에 있는 교통시설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해결해달라. 즉 교통시설에 대한 문제죠. 자, 1번 교통사고 피해보상? 피해보상 내용 아니고요. 아침 등교 시각 변경 아니고요. 친구 학교 방문을 요청한다도 아니고요. 학교 앞에 교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문입니다. 자, 25번 건의문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죠? 1번 건의하는 대상, 즉 독자가 정해져 있다. 맞죠? 다른 논설문과의 차이점이 독자가 없는데 건의문은 독자가 있다라는 거죠. 2번 문제 상황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맞고요. 3번 어려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의문은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글이기 때문에 명료하고 쉬운 표현을 많이 써야 됩니다. 4번 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나이가 많은지 뭐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설득 전략이 바뀌겠죠. 그래서 쉬운 표현을 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25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몇몇 문제들은 기출문제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설명문, 논설문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시, 소설, 수필도 마찬가지로 각 글의 개념들 그리고 갈래에 대한 특성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본문만 분석하는 데 치중하지 마시고요. 개념 설명에 나타나 있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래의 특성들도 꼭 파악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문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생활국어 내에서 말하기, 듣기, 뭐 쓰기 그리고 나머지 국어지식에 해당하는 문법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